이현승 감독님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게 됐고요. 영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감독님이 밖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소금의 이현승 감독님이시고요. 일단 감독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연휴의 시작을 푸른 소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미있는 영화 나름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다소 어떤 분들은 몰입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고,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제 방향에서는 정서적으로 충분히 재미있는 영화가 되겠다. 물론 이제 예고편이 너무 세서 액션 스릴러처럼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시고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영화를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아마 좀 방향이 달라서 당황하셨다는 분들도 좀 있는데, 어쨌든 영화는 제가 묘사하고 싶었던 그 방향대로 영화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감독님 오랜만에 감독 이제 복귀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영화 개봉해서 이제 일주일 됐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트위터 보니까 관객분들과 계속 소통하시는 게 인상적이시더라고요. 이제 관객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 영화는 선을 보였으니까 일주일 동안 관객들 반응을 제일 많이 유심히 봤고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쪽과 싫어하는 쪽이 너무 극과 극을 달려서 좀 영화계는 되게 재밌어요. 그 현상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무슨 현상인가 저도 좀 냉정하게 좀 되돌아보려고 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신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고 또 같이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고요. 감독님께 혹은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이제 지목을 해드릴게요. 그분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오늘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거든요. 돌아가실 때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질문을 하실까요? 앞에 분부터. 그냥 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 그다음에 저는 궁금했던 게 푸른 소금이 애초에 처음부터 푸른 소금 이야기가 됐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가제긴 했지만 밤안개라는 이야기로 다른 스토리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뀌면서 어떻게 소금이라는 매개체랑 이런 아저씨와 소녀의 이야기가 그렇게 발상되셨는지가 듣고 싶습니다. 밤안개랑은 이제 밤안개에서 바뀐 건 아니고요. 밤안개는 이제 밤안개대로 정리가 됐고요. 종료가 됐고, 새로운 이제 조금 그게 이제 인생을 좀 산 남자들의 얘기였거든요. 밤안개라는 게 인생을 좀 산 두 남자 친구 간의 스토리였는데, 그것이 이제 인생을 좀 산 사람들만 좋아하겠다 그런 게 있어서 젊은 층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영화를 한번 기획을 해보자 라고 출발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인 그 두 존재들을 이제 설정을 하고, 또 보통 이제 이질적인 존재들이 가까워지는 방식들이 영화적으로 로드무비 형식, 어쩔 수 없이 같이 여행을 가야 되면서 뭔가 된다거나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그걸 요리라는 하나의 매개체로 해서 또 이제 먹는다는 것이 이제 소금이라는 게 제일 우리 동맥경화 사실 심장 이렇게 많이 소금 섭취 많이 하지 마라 이런 늘 음식에서 위험한 지점들이 많이 먹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런 요소들 근데 꼭 필요하고, 그래서 그 소금이라는 걸 좀 많이 착안을 한 거죠.
충분한 답변. 예.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어떻게 계신가요? 예, 저 세 번째 줄. 예, 정말 인상 깊게 잘 봤고요. 아마 또 감독님도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랬는데 엔딩을 희극으로 좀 처리를 하셨잖아요. 그냥 세빈이가 죽이는 정도에서 비극으로 끝나는 것도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마무리하셨던 부분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기획할 때 아까 이제 반항계라는 굉장히 하드보일드 무거운 인생의 얘기였다면은 밝고 좀 경쾌하게 가져요. 했어요. 지금 그래서 송강호 유머도 상당히 많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살리고 어린 젊은 여자를 감싸는 따뜻한 마음. 그게 이제 메인 저희가 잡은 어떤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역시나 엔딩도 해피엔딩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이제 이야기 구조상에서 흘러가는 그 느낌을 보면은 비극적인 것도 괜찮겠다고 우리도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톤에 비하면 또 앞에가 되게 밝잖아요. 둘이 이제 밝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을 갔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런 비약으로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는 지적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송강호가 총을 맞고 물속에 잠긴 클로즈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햇살이 막 비치는데 이게 현실인지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모호하게 약간 사실은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찍었는데 너무 추운 겨울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촬영이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아주 추운 겨울에 그 염전을 찍게 됐는데 완전히 송강호 뭐 하라면 다 하죠. 그대로가. 근데 막 진짜 덜덜덜 이러면서 들어가서 물속에 눕고 또 찍고 안 좋아서 다시 몇 번 했는데 완전히 이 사람 내가 감독이 아무리 냉정해도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배우한테 요구해서 표정도 너무 추우니까 뭔가 이렇게 죽어가면서의 어떤 아사한 어떤 그런 환상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표정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건 없애자. 뭐 또 그렇다고 그걸 물에 잠든 얼굴에 클로즈업을 뭐 CG로 처리할 수도 없는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없고 세빈이의 시점으로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비약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지적들은. 네, 감독님 그 오프닝도 엔딩과 이어지는 그런 오프닝을 사용하셨잖아요. 그 오프닝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오프닝 역시 이제 거기 똑같은 그 장면이 반복적으로 사실은 송강호가 이렇게 바다 죽어가면서 그런 속에서 마치 그 다음이 그런 거의 연속처럼 약간 보여지는 그 반복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다 보니까 객관적인 죽음처럼 돼 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액션의 긴장감, 스릴러적인 긴장감으로 이어지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사실 실제로 이제 보다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그 앞장면을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냥 차분하게 시작을 해서 흘러가게 하느냐.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전제는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만났고 이걸 거꾸로 이제 풀어가는 형식으로 가자라는 생각이 최종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빠져 있다가 다시 들어온 그런 형태죠.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예. 제가 영화를 보던 중간에 세빈의 머리카락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었는데 처음에 길었다가 중간에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져서 그게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세빈의 패션을 위해서 이게 머리카락을 붙였다 떼었다를 하는 건가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었어요. 근데
영화 전반적으로 이렇게 밤안개라서 남자들의 이야기였다면 처음에는 분명히 시나리오가 남자 주인공 위주로 흘러갔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이게 세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머리카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영화가 이게 세빈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지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 머리는 저도 이제 그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굉장히 뛰어나시는데 그분 이제 그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머리가 붙여서 띄었다 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뒤를 묶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요. 좀 다른 그때 다른 느낌이 나는데 그냥 만약에 어떤 여자가 내가 오늘은 머리를 풀고 나갔다, 오늘 묶고 나갔다, 머리를 좀 다르게 하잖아요. 같은 머리 갖고도 그런 변화였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얼핏 이렇게 어떤 장면 짧게 나왔을 때 봤을 때는 그 머리를 잘랐다가 머리가 다시 늘어났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느낌에 따라서 머리를 변형을 계속 한 거예요. 머리 길이는 똑같아요. 그 상태에서 뭐 가발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에서 변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밤안개는 이거랑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기획적으로 왜 이 영화를 하게 됐냐라면은 조금 그 젊은 세대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선배들은 나이 든 세대들은 뭐랄까 그냥 어린 것들 이러고 있고 또 어린 젊은 친구들은 노땅들 이러고 있고 그런 이제 단절 세대 간에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부모 간에도 그렇지만은 한국의 제일 문제점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세대 간의 문제가 난 좀 컸고 그래서 좀 따뜻하게 감싸는 이게 뭐 상업영화라서 뭐 거창한 주제는 아니지만 깔려있는 기저는 위로 안아줌 뭐 그런 차원으로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뜨거운 멜로로 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좀 넓게 그냥 품어주는 젊은 세대를 품어주는 그런 송강호라는 걸로 출발이 된 영화죠.